AI 폰답게 갤럭시는 뒤쪽 패턴을 완벽하게 구현했어요. 곰돌이를 지워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. 왓츠업 브로 기똥찬 똥찬입니다. 드디어 제가 한국에 왔습니다. 돌아오니 어느덧 설날이 되었는데요. 새해니까 또 새해 인사 한번 드리고 시작을 할게요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오늘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플러스와 울트라를 결정하는 가장 큰 요소 카메라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울트라 카메라 리뷰를 할 겁니다. 썸네일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폰 16 프로 맥스와 비교도 해볼 건데요. 이게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 이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그냥 울트라가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 기준 없이 말하는 것보다 절대 강자를 놓고 그 기준에 맞춰서 비교를 하면 보시는 분들이 훨씬 더 편할 것 같아서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된 거니까 너무 또 불편하게 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. 하도 댓글로 싸워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의미 없잖아요. 이제 취향에 따라 선택하면 됩니다. 일단 첫 번째 볼 사진은 해상력을 비교하기 위한 사진인데요. 그냥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보면 크게 느껴지지 않죠. 근데 조금만 확대를 해보죠. 느껴지시나요? 2억 화소 센서를 사용한 갤럭시가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줍니다.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. 이게 밝은 환경일수록 더 선명하고 정확한 색감을 표현을 해줍니다. 이미지 센서 크기는 한정적인데 2억 화소를 모두 때려 넣다 보니까 광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살짝 불안정한 결과물이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자연스러운 사진을 원하시는 분들은 좀 밝은 환경에서 2억 화소로 촬영하는 걸 추천드리고요. 어쨌든 확실히 16 프로 맥스보다는 S25가 해상력이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으로 볼 사진은 색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인데요. 이번 S25 카메라들이 확실히 좀 더 쨍한 색감이 나도록 세팅이 된 것 같아요. 이런 초록색 부분과 파란색 부분을 보면 갤럭시가 조금 더 진하게 표현을 하죠. 다른 색상들도 마찬가지입니다. 반면 아이폰은 좀 감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? 약간 부드럽게 색을 표현합니다. 색 온도도 갤럭시는 조금 더 차가운 느낌이고 아이폰은 따뜻한 온도죠. 그래서 제가 봤을 때 하늘 사진, 바다, 산 이런 거 있잖아요. 뭔가 쨍한 색감이 나오면 더 예쁜 사진들을 찍는다면 갤럭시가 더 좋다고 느껴졌고요. 카페 내부에서 감성 소품 그리고 인물 사진 따뜻한 느낌을 내야 되는 그런 감성적인 사진들 있잖아요. 그런 걸 찍을 때는 색감만 놓고 보면 아이폰이 조금 더 낫다고 봅니다. 이제 세 번째로 확인해 볼 샘플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촬영해 둔 사진입니다. 최대 어두운 곳과 밝은 곳을 한 사진에서 얼마나 잘 표현하는가를 보면 되는데요. 태양 부분은 확실히 두 스마트폰 모두 너무 밝은 데이터라 다 날아갔고요. 상대적으로 갤럭시가 더 밝게 촬영이 된 것 같긴 합니다. 더 많이 날아가긴 했어요. 그리고 이런 어두운 부분 확대해보면 아이폰은 노이즈가 좀 끼어 있고요. 갤럭시는 상대적으로 덜합니다. 디테일도 조금 더 갤럭시가 더 살리는 것 같고요. 둘 다 로우 촬영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저는 갤럭시가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요. 근데 반대로 영상에선 아이폰이 DR 표현이 더 좋더라고요. 표지판 상단의 글씨들을 자세히 보면 아이폰이 더 잘 표현을 하죠.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사진 위주라면 갤럭시, 동영상이라면 아이폰이 낫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제 다음 인물 사진 모드를 확인해 볼 건데요. 2년 전만 해도 저는 갤럭시의 인물 사진 모드는 아이폰보다 한 수 아래였다고 말을 했습니다. 머리카락 같은 곳을 따내는 성능 차이나 이런 부분이 좀 차이가 났어요. 근데 이번 갤럭시 S25 정말 잘 나왔습니다. 물론 아직 조금 어색한 부분이 있긴 해요. 예를 들면 눕기라고 해야 될까요? 인물을 따낸 부분을 자세히 확대해 보면 아이폰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따냅니다. 갤럭시는 살짝 그 경계 부분이 느껴져요. 아이폰은 거의 느껴지지 않죠. 그리고 또 이제 깊게 파고들면 광학적 bokeh 사진들을 보면 포커스가 맞는 부분과 일치하는 동일선상의 바닥 같은 곳은 선명하게 촬영되는 게 맞죠. 바닥 부분을 좀 선명하게 촬영한 건 아이폰이 맞는 것 같습니다. 거리가 멀어질수록 흐려지는 것도 아이폰이 조금 더 잘 표현을 했고요. 물론 둘 다 자전거 안쪽 이런 살 부분은 그냥 자전거로 인식을 해서 선명하게 촬영이 되어 있지만 뒤쪽에 이런 턱 부분 있잖아요. 아이폰이 조금 더 흐리게 표현을 했더라고요. 뭔가 좀 자연스럽게 점점점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흐릿흐릿하게 나오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메인 카메라의 마지막 저조도 환경의 샘플입니다. 우선 이 사진은 굉장히 어두운 곳에서 나이트 모드를 켜지 않고 촬영된 사진입니다. 갤럭시는 거의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. 반면 아이폰은 빛이 거의 없어도 노출을 좀 조절해서 어느 정도 촬영을 해주긴 해주더라고요. 물론 둘 다 못 쓰는 사진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폰이 조금 더 낫다고 볼 수 있고요.
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나이트 모드잖아요. 나이트 모드를 켠 사진은 이렇게 나왔습니다. 근데 이것도 뭐 저는 아이폰이 낫다고 봐요. 확대를 해보면 아이폰은 글씨가 다 보이게 촬영이 되었고요. 진짜 어두운 환경인데 아이폰은 이렇게 표현하는 게 신기했어요. 본 김에 또 저조도 영상도 한번 보면 이건 DR 표현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데요. 아이폰은 DR 표현을 꽤 정확하게 해줍니다. 제 눈에 보이는 것과 비슷하게 노출도 일정하게 잡는 게 잘 확인이 되었고요. 뒤쪽으로 빛이 퍼져나가는 것까지 잘 표현을 해줬죠. 이제 다음으로 볼게 다른 카메라들이죠. 초광각 카메라부터 한번 봅시다. 제가 이 부분은 결론부터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초광각, 망원 둘 다 갤럭시가 좋습니다. 그냥 압도한다고 말해도 돼요. 제가 압도란 말 잘 안 하잖아요. 압도합니다. 디테일 면에서도 차이가 심했고요. 색감도 아이폰은 초광각으로 카메라가 전환되면 색감이 조금 노래지는 감이 있거든요. 색온도가 확확 달라져서 보기 안 좋은 느낌이 있는데 갤럭시는 색감이며 색온도 모든 게 동일하게 이어져요. 그리고 왜곡도 상당히 잘 잡혀있죠. 아주 좋은 초광각 카메라였고요. 동일한 카메라를 사용하는 접사도 갤럭시가 훨씬 더 좋죠. 주로 접사는 음식 같은 걸 질감을 살려서 촬영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질감 표현도 갤럭시가 낫고 색감도 갤럭시가 훨씬 더 맛있는 느낌이 들더라고요. 망원은 원래 갤럭시가 압도했죠. 예전부터 압도를 했기 때문에 확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쿼드 카메라의 위력도 있고 디지털 줌도 성능이 훨씬 더 좋고 여러 가지로 압승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래서 사진만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이번 갤럭시 S25 울트라는 상당히 좋은 카메라 성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하드웨어도 업그레이드 되었고 나머지 부분도 많이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. 물론 저조도는 삼성이 이렇게 어필했던 거에 비하면 아직은 아이폰보다 조금 못한 모습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카메라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이제 또 카메라에서 중요한 영상도 한번 보죠. 일단 손떨방부터 보면 그냥 둘 다 완전 안정적이죠. 빛이 많은 환경에서는 짐벌 없이 사용해도 될 만큼 둘 다 우수합니다. 우열을 가리기 힘든 수준이었고요. 그리고 이제 저조도 환경에서 촬영된 영상을 보면 이건 아까도 제가 DR 표현이 아이폰이 조금 더 자연스럽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아이폰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다. 근데 또 이게 아이폰이 무조건 좋다 말하기 애매한 게 고질병이죠. 고스트가 너무 심해요. 저조도 환경에서는 취향에 따라 선택해도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영상에서 또 봐야 되는 게 기능적인 측면이죠.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로그 촬영, 소리 보정 기능 요거 다 좋습니다. 갤럭시 사보면 와 이거 진짜 좋은데 할 수 있어요. 근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습니다. 제가 진짜 놀랐던 기능인데요. 지금 보고 있는 디지털 줌 기능입니다. 심지어 쿼드 카메라가 계속해서 전환되고 있는 줌 화면이에요. 지금 보시는 게 아이폰과 비교해보면 훨씬 더 자연스럽죠. 처음에 저는 그냥 디지털 줌만 되는 줄 알았거든요. 카메라가 다 전환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.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영상에서 결론은 예전에는 아이폰이 저는 한 수 위라고 늘 말했거든요. 사진은 갤럭시가 한 수 위, 영상은 아이폰이 낫다 이렇게 늘 말씀드렸는데 이제는 영상은 동급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. 몇몇 기능들은 더 좋은 게 보여서 그 기능이 땡기면 갤럭시를 선택해도 되는 그 정도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지막 AI 성능도 저는 좀 놀랬어요.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게 이레이저 기능, 지우개 기능인데요. AI 폰답게 갤럭시는 뒤쪽 패턴을 완벽하게 구현했어요. 곰돌이를 지워도 전혀 어색하지 않죠. 반면 아이폰은 이걸 못해요. 어떤 패턴인지 정확하게 구현을 또 못했고요. 다른 사진들도 해보면 해볼수록 갤럭시가 잘한다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. 사물을 옮기는 것도 갤럭시가 잘해요. 그래서 종합적으로 보면 저는 이번 갤럭시 S25 울트라가 현존하는 스마트폰 중에 가장 좋은 카메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아이폰도 좋지만 갤럭시도 상당히 좋아졌어요.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정말 쓰면서 마음에 들었던 이 초광각 카메라 일반 라인업에는 없죠. 저는 이번에 플러스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빠진다는 게 가장 아쉽습니다. 거기까지 똑같이 하면 다들 플러스 살 수도 있으니까 삼성이 그렇게 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오늘 영상이 어떤 모델을 살지 그리고 이번 울트라를 기다리는 분들에게 좀 재미있는 리뷰가 되었으면 합니다. 재밌었으면 좋아요,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. 다음에 봐요. 똥 봐.